안녕하세요. 한준희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위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이 중요한 이유는 거창한 것은 아니라도 우리의 조그마한 움직임들이 모여서 자연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큰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부의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방식은 호람의 손님들에게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었고 머그컵이나 아이스잔에 음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많은 커피숍 사장님들은 반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손님들에 따라서 홀에서는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한 일부 매장들은 홀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매장들은 설거지 시설물을 새로 만들어야 됐고 또 테이블 수에 맞게 새로운 잔들을 구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매장의 공간이 용이치 않은 경우도 있었고 또 설거지까지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발에도 규제는 계속되었고 1년이 지난 2019년 그 결과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배출이 무려 75%나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플라스틱 배출을 줄여야 할까요? 우선 플라스틱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 시대라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플라스틱은 일상의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도와 투명도 등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0세기 기적의 물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삶의 질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고 일회용 주사기 등과 같이 수명의 연장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라스틱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물질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미세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가 된 플라스틱을 말하며 이것은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치약, 세정제, 화장품 등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고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이 마모되거나 햇빛 등의 풍화작용으로 분해되어 발생하는데 이것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수 시스템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어 플랑크톤이나 크릴새우 같이 작은 해양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먹이사슬에 의해 다시 우리들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물리적 자극입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뾰족하거나 예리한 형태가 되어 피부나 장기를 직접 공격하게 되고 이는 독성을 일으키거나 염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둘째, 환경 호르몬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은 용도에 따라서 특성을 강화할 때 화학물질인 환경 호르몬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생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따라 불면증, 불임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플라스틱 구조상 미생물, 바이러스 등과 결합하기가 쉬운데 바다에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을 우리 몸에 운반하여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서 90%는 배출되지만 남은 10%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규제와 캠페인을 사회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또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가능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야 하는데요. 공공시설에 적극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통해 분리수거를 유도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쓰레기에는 적발 시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의 친환경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적인 접근이란 첫째, 화학물질이 아닌 옥수수나 코코넛 등의 자연에서 가져온 원료를 이용해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플라스틱을 만들 때 플라스틱의 단단한 분자 구조를 끊어주는 물질을 첨가하여 생분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든 재활용 피트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 과정, 생산, 판매에 유해물질 사용과 과다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막는 에코 공정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이 한창입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 그 주인공인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옥수수 등 천연자원인 바이오매스를 50에서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폐기 시 물과 탄산가스로 완전히 분해되어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아직은 연성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제품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분해되어 사용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며 재활용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가 5에서 25%로 석유 기반 성분을 결합 또는 중합해서 생산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물성 및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다양한 제품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재활용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생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다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 작은 실천을 모아서 더 좋은 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